네, 안녕하세요. 키움증권에서 전해드리는 두 남자 쇼의 진행하고 있는 이학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대세 공대생 네. 이승원님. 네. 벌써부터 시작하기 전부터 여기서 이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빨리 오시라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 아니, 있으십니다. 전부 다 이승원 씨 팬들만 전 세계에 다 널쳐 있고요. 제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손을 뻗었어요. 왜 이렇게 또 그 소심장려를 하시고 그러십니까? 인터박 하나 졌다고 해서 난 무시당하는 그런 느낌. 아닙니다. 대신에 뭐 이승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승 지수. 돈도 안 돼. 제가 그랬잖아요. 돈은 안 된다고, 그거. 예. 그러세요? 예. 오늘 주식시장이요. 아침에 이제 약간 썰렁한 농담부터 하고 있는데 이 시각이요. 그만큼 시장의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어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딱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푸틴 형님이 네. 완전히 한마디 하니까 또 하고요. 이러다가도 또 오늘 밤에요. 이러면 안 되지만 또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는 우리의 형제다. 이것들이 지금 정신 상태가 빠졌다. 예. 이런 얘기하면요. 덜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지금의 현실이고요. 이것이 개인 투자뿐만 아니라요. 네네. 기관이건 외국이건 심지어 미국 사람이건 러시아 사람이건 똑같은 그런 심리적 불황 상태에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저는 일단은 푸틴의 승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푸틴이 마치 이제 발을 한 발 빼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크림반도는 내 앞마당이다라는 것을 일단 서방에게 인식을 시켜줬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크라이나의 선택은 물론 이제 그 서방을 선택하고 싶은 상황이겠지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인들의 마음은 서방 쪽이나 EU, 미국을 선택하고 싶지만 현실은 좀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에게 그 가스비, 천연가스비를 한 35% 정도 할인해서 공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좀 이 천연가스비도 좀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지금 그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한마디 하고 나서 바로 이제 가즈프롬에서 가스료 올리겠다, 밀린 것도 갚아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스비도 못 내고 있어요, 얘네들이. 누가 누굴 못 내는 거야?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돈을 못 갚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미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게 150억 불을 지원하기로 돼 있는 상황에서 30억 불을 지원했거든요. 나머지 120억 불 지원 안 해주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지금 답도 안 나오는데 결국 그 미국 그 딕 체니 국무장관이 가서 이 얘기했죠. 10억 불 우리가 베팅할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당장 필요한 돈은 300억 불이기 때문에 현재 마음은 우크라이나인들은 뭐 미국이나 EU의 손을 잡고 싶지만 현실은 그 러시아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시간이 지날수록 러시아에게 유리한 이런 상황에 대한 쪽이 조성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네. 일단은 일단은 우크라이나라는 것을 이슈로 만들어서 크림반도에 대한 영향력은 내 거다라고 만든 그 푸틴의 전략적인 승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휴. 네. 대세 공대생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1년 전, 6개월 전에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전 세계 글로벌 지정학적 얘기까지 이렇게 꽉 잡고 있어요? 오지랖이 넓은 거죠. 한국경제에서도 그런 얘기 매일 아침에 해요? 한국경제에서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시간이 좀 있으면 할 텐데 한국경제 앞에서 좀 시간이 좀 치여갖고 못합니다. 한국경제TV 사장 누군지 모르지만요. 전화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키워주라고, 오늘 주주총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친구 좀 키워주라고. 네, 알겠습니다. 내용이 좋은데요. 근데 요즘 시청률이 거의 훅 떨어지는 것 같던데? 그런 게 맞나요? 제가 나오는 시간대는 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분별로 보게 되면 제가 나오는 한국경제 그 시청률이 돌아가는 시간에 보게 되면 8시 50분부터 9시 20분 사이 딱 그때 올라가요. 저는 없는 얘기 안 하잖아요. 네. 없는 얘기 안 하잖아요, 정말요. 네. 이거는 근거가 있으니까 딱 얘기하는데요. 거의 뭐 1년에 서너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인데요. 네. 오늘이 수요일인가? 네네. 수요일인가? 그러니까 월요일자 있죠? 예. 월요일자가 며칠이었으니까 3월 3일자. 네. 대한민국의 시청률 조사 기관이 두 군데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알고 있죠. 아세요? 예. 여기 시청자분들 아세요? 두 개 있습니다, 두 개요. 그래서 네이버에 이렇게 쳐보면 시청률 두 개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맞아요. 이승원 대표 말한 게 맞는데요. 지금 아침 시간에 우리 경쟁 시간이 제가 나오는 시간이 두 개가 있습니다. 네. 8시부터 대충 9시 반까지인데요. 9시 반 거까지는 아직 여전히 이겼는데요. 8시 그 앞부분 있죠? 예. 통으로 머니투데이가 있어요. 통으로. 그래서 한국경제TV가 제가 보기엔 분위기가 썰렁할 겁니다, 요새.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런데다가 지금 생각을 이승원 합니다. 대표가 예. 그 에너지를 엿다 쏟고 있잖아. 거기서 대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경제TV에서 그 이승원 대표를 좀 잘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왜 또 인정을 할 수밖에 없냐면 특징주 좀 바로 보겠는데요. 네. 블루컴 있죠, 블루컴. 네네. 블루컴. 네. 그 블루투스 헤드폰. 예.
저도 보고 깜짝 놀랐다는 299달러. 네네. 그런 거, 이게 정말, 이거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삼성증권에서 샤오미, 혹시 기억하세요? 샤오미 얘기한 거, 샤오미. 샤오미 얘기했었죠. 그래갖고 여자분이 레포트 썼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우리 시청자분들이요. 네네. 근데 거기 보시면 그때 연 매출이 뭐 1,800억, 2,000억 얘기해요. 그전 솔직히 잘 안 믿었는데, 하나대투증권에서 그 다음에 또 레포트 또 나왔잖아요. 네. 일단 1,500억, 1,600억. 하여튼, 어찌됐건 엄청난 건데, 주가 지금 살아있어요, 정말.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엔텔스, 이게 스텔스가 됐건, 엔텔스가 됐건, 레이디 가가의 가가링이 됐건, 네. 이거 블루콤이 됐건 간에, 저는 이들 회사가 제가 가본 적도 없고, 그냥 레포트만 봤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거 가보신 분 계세요? 이 회사에? 가보신 분 별로 없으실 거 아니에요? 혹시 거기 관계되신 분 있을지 예. 모르겠지만, 그 회사가 정말 돈을, 뭐라 그래요, M2M, 머신 투 머신, 사물 인터넷이 정말 될지 안 될지는 이런 회사가 얼마만큼 매출이 연결되는지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잘 모릅니다, 전 몰라요. 아시는 분, 확신을 갖는 분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그런데 깔끔하게 레포트가 나온 거는 별로 없는데, 분명한 것은 사물 인터넷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 있다는 얘기 있잖아요. 네네. 이 부분만은 분명하다. 이건 제가 이따 다시 한번 깔끔하게 다시 한번 시간이 되면 정리하는 시간 갖겠고요. 왜 말씀드려요? 오늘 그런 것들이 오늘 다시 한번 잘 나간다는 얘기를 시간을 갖고 있고요. 오늘은 제 입장에서 특징적으로 제가 좀 먼저 좀. 네, 말씀하십시오. 우리 대표님,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좀 별로 안 보던 주식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샘이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한샘. 한샘이요? 네, 이거 예. 가구 회사잖아요. 최근에 주가 좋았죠. 주방 가구. 예. 주방 가구. 한샘이 좀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엊그저께 이거 71,000원까지 쭉 갔다 온 건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좀 추세가 좀 살아있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파트 건설 경기 좋아진다고 하니까 특히 뭐 한샘이라든가 이런 주방 가구라든가 아니면 가구 쪽 같은 경우는 아파트 특판에 대한 매출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특판이 아마 그 본연에 파는 것보다 더 많이 차지하게 되는데 이런 리모델링이라든가 부동산 경기에 대한 부양이 시작이 되게 되면 이런 이제 그 건자재 쪽들 이런 쪽들에 대한 주가 상승도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한샘 같은 경우도 뭐 그런 관점에서의 접근 이런 것이 좀 그 시장에 깔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특징 좀 약간 네. 지금 한 두세 개만 더 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아닙니다. 좀 조금 양해를 해주세요. 말씀 좀 끊지 말아주시고요. 네네. 왜냐하면 저는요 말하다가 훅 까먹는 수가 있어요. 네. 왜냐면 그 세 개 얘기하려고 했는데 또 하나 또 금방 까먹었어. 메멘토가 되셨군요. 네. CJENM입니다. 아우, CJENM 너무 좋죠. CJENM. 맡기지 마세요. 네. CJENM. CJENM은 아프리카 TV랑 자꾸 얘기하니까 뭐 겹친다 그러는데요. CJENM은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서 네트워크와 디지털 콘텐츠를 같이 갖고 있는 네. 거의 유일한 기업이다라는 전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고요. 대한민국에서 그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딱 하나 사라 그러면 전 누가 뭐라도 CJENM을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여태까지. 3, 4년째 다니고 있는데 이게 주가는 그냥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그리고 월트 디즈니 두 개 다 사상체육과 깔끔하게 마감됐습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 특징주로 일단은 보고 있다라고 일단 세 개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네, 뭐 월트 디즈니하고 뭐 진짜 사상 최고가 화면에 잠깐 보시면 월트 디즈니도 뭐 계속 사상 최고가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서도 보여요? 네네. 지금 월트 디즈니도 계속. 야, 이거 거짓말하면 큰일 나네? 네, 맞습니다. 이거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역시 신고가. 그것도 여기서도 보여요? 신고가는 종가상 신고가는 아닌데, 종가상 신고가?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그것도 보여요? 예, 최고가는 약간 못 미치네요. 최고가에는 약간 못 미치는. 그래도 신고가가 신고가가 됐지, 이 사람아. 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 시장으로 좀 돌아와서 한번 볼 텐데요. 국내 시장 일단 양회가 지금 잘 시장에서 기대했던 바대로 수치에 대한 쪽을 좀 제시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 GDP 경제 성장률 7.5% 제시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내 오전 장 전부터였죠. 그러니까 오전에 9시 아마 장 개시 직전이었나요? 직후였나? 아마 블룸버그 TV를 통해서 지금 그 중국 경제 성장률이 7.5%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그 소식이 돌았었는데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아침부터 뭐 화학주, 그 다음에 철강주, 조선주 강세에 대한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요. 또 거기다가 이제 유로존에 대한 경기 부양 뭐 기대감 이런 것들도 좀 한몫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뭐 조선주도 강세에 대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그 풍력단지 개발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정부 그 발표와 함께 더불어서
풍력주가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잠깐만요. 풍력주? 예. 네, 맞습니다. 단조 관련된 기업들이. 그 아직도 살아있어, 풍력주가? 예. 죽었었는데, 오늘 이제 살짝 이제 거래가 좀 실리면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태웅이라든가 현진 소재라든가 동국 SNC라든가 이런 기업들인데, 지금 이 단조주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실적이 좀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감으로만 좀 오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건설주 강세 계속되고 있죠. 앞에서도 한샘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뭐 경기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뭐 경기가 뭐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뭐 건설주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선두에는 뭐 GS건설 여전히 뭐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프리카 TV와 함께 더불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하나 있었죠. 그 기업이 나스미디어, 모바일 미디어 랩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 근데 이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는 오늘 구글의 어널리틱 프리미엄이라는 그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몰라. 구글 그 사이트 분석하는 프로그램이요. 몰라. 얼만큼 접속을 하고, 얼만큼 어느 지역에서 접속을 했고, 통계 그 페이지가 얼만큼 나오고, 그 사이트에 대해서 이제 접속을 하는 그 해석을 해준 그 통계를 내주는. 잠시만요. 예. 그걸 제가 왜 알아야 돼요? 구글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시면 아셔야죠. 예. 아, 어널리틱 프로그램에 대한 이 프리미엄 버전을 지금 나스미디어에서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었는데, 이 나스미디어가 다시 재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더불어서 10% 상승세에 대한. 아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네. 그게 며칠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예, 얘기했던 기업입니다. 나스미디어입니다. 이것보다 이거 네. 이 사람 성격 나오네. 이 사람 성격 나와. 네네. 웃자고 하는 이 사람 또 자기 지자랑하는 건데? 아닙니다. 근데 나스미디가 오늘 강하게 올라서 얘기한 겁니다. 떨어졌으면 얘기 안 했을 거 아니야. 얘기했죠. 아니 이거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며칠 전에. 네네, 근데 얘기했습니다. 이게 왜 얘기했어 이거를? 리포트? 리포트가 좀 나왔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디어 랩 쪽에서는 이 미디어 랩인데 모바일 쪽 관련돼서는 나스미디어가 거의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지금 나스미디어에 대한 쪽에 그 광고 시장에 대한 성장과 함께 더불어서 나스미디어 쪽을 좀 유익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하나케미칼 좀 보시죠. 네. 하나케미칼은 저한테 월급을 주는 회사가 있잖아요. 예. 머니투데이. 네. 머니투데이가 단독으로 오늘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5억 달러 규모인가요? 이제 GDR 네. 발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니까 어저께인가 이제 단독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소에서 공식 의뢰가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그 답변이 나왔죠, 지금요. 그래갖고 이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제 확정된 건 없다고 얘기했는데요. 그게 이제 그 보도가 이제 100% 사실이라고 가정해서 말씀드리면요. 주가의 희석 효과 16% 정도 나올 겁니다. 16%. 그러니까 이런 걸 왜 하겠어요? 정말 잘 돼갖고 돈을 확보해서 해외 투자도 잘 되고 잘 되면 네. 장기적으로 호재인데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증자라는 거가 요즘 좀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썰렁하게 오늘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늘 그렇지만 저는 하여튼 태양광에 대해서는 하나케미칼은 뭐 OCI에 비해서 뭐 턱 덮는 소리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GDR이나 분할 상장하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 GDR이라든가 이 분할 상장하는 기업들은 아마 과거에 STX 페노션이나 지금 뭐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요. 추세를 타더라도 시세가 이제 상당히 좀 지저분하게 나온다. 우리가 증시 이제 매매를 해보시는 분들은 시세가 지저분하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왜 시세가 지저분하게 나올 수밖에 없냐면 이 GDR이나 아니면 한국 본주를 갖고서 네. 차익 거래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뭐 주식 희석 효과 방금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거를 떠나서 일단은 차익 거래가 나타나기 때문에 시세가 깔끔하게 시원하게 이렇게 뽑아주는 날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히 이제 뭐 대형주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기관 수급이 있고 외국인 수급이 있어서 좋은데 이런 중형주에서 GDR 발행을 한다라면은 올해 시세 자체에서는 좀 불리할 그런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다라는 점을 좀 염두해 두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징 하나 좀 더 볼게요. 네. 우리 다음 손이 바로 와 계시는데요. 네네. 조금 이분은 바쁘셔갖고 이분을 위주로 시간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네. 레포트 바라보고 있고는 좀 끝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하시죠. PSK 좀 봐주세요. 이거 5천원 이거 훅 뜨네? 네. 이거 아는 회사죠, 이거? 네네. 네. 반도체 지금 장비 쪽이죠. 그 얘기 좀 봐주세요, 그거 좀.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네, 이게. 예, PSK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지금 키움증권에서 오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오늘 어디? 키움증권에서 나왔는데 모시고서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지. 아닌가요? 이분은 그런 분이 네네. 아니지. 코퍼레이터 애널리스트가 아니니까 모르고 PSK가 주가 좀 올라갈 만한 일단은 그 반도체 장비주도 올라가는 최근의 모멘텀은 전부 다 이제 삼성, 시안.
그 공장에 대한 모멘텀, 발주가 이제 좀 그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네. 최근에 또 이제 거기다가 하나 더 붙였죠. 그러니까 지금 천안에 있는 A3 라인에 대한 장비 발주, 이제 A3 라인에 대한 투자가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OLED 쪽으로 전부 가느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모멘텀에 대한 쪽이 좀 덧붙여 주면서 지금 장비주 쪽에 대한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PSK가 그 전부터 상당히 좀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드라이 클리닝 장비 부분에서도 지금 상당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장비 수주에 대한 전망이 밝다라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가 오늘 나오면서 역시 키움증권 보고서와 함께 더불어서 오늘 추세 대사를 돌파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다음 코너로 바로 넘어가죠. 야, 이거 두 남자 레포트 바라보기 코너 나왔는데 다음 코너 바꿔주세요. 다음 코너요. 우리 그 전문가가 바로 오셨으니까요. 네. 바쁘시니까요. 키움증권에 왔으니까요. 바로 이제 진행을 하죠. 뭐, 저 없이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워낙 뭐 잘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키움증권에서 베스트 투자 전략가.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네. 송구스러워. 왜요? 키움증권의 베스트는 아니지. 대키움증권. 대키움증권에서 이제 사실 이제 위에 선배님 한 분 계시잖아요. 네. 선배님이 계셔갖고 약간은 거기서 약간 최고는 아니지만 선배님은 4억 가시고 그다음에 이분은 3억을 예약한 부킹한 전문가, 부킹한 애널리스트. 이게 대통령님 한번 자꾸 돈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이제 겸손해야죠. 돈으로 얘기합니다. 그럼 뭐 실수하신 거예요? 잘못했다고. 그렇습니까? 잘못했다고. 아니 제가 한 게 아니라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언급하신 거예요. 제가 언급한 게 아니에요. 그래요? 네. 본인이 채팅으로 나온 겁니다. 채팅으로. 본인이 얘기하면 그거 예.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근거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예. 짜고 치는 건 아니죠.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사실 전주현 이코노미스트 겸 투자전략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개인적인 거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예, 개인적인 거. 예,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혹시 담배 피우세요? 네. 갑자기 급실망이네. 보니까 어저께 말이에요. 네. 어저께 우리가 방송을 2시에 끝나잖아요. 네. 그래서 뒷정리하면 2시 반쯤 돼요. 네. 쭉 나가고 저희 방송 주고 제가 다시 가야 되는데요. 거기에 그 위에 윗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예. 윗분이 담배 피우고 계시더라고요. 네. 날씨도 쌀쌀한데. 네. 그래서 본인이 안 피길래 없길래 옆에서 네. 이분은 윗사람은 피더라도 본인은 안 피나 했더니 딱 담배를 왜 안 끊어요? 뭐 어차피 죽을 거. 안 죽는 것도 아니고. 장수의 리스크가 저는 있는. 어떻게 해서 담배를 끊었는지 아십니까? 왜요? 결혼하기 전에 이제 담배 끊었다가 아기 낳고 잠깐 담배를 피는데 응. 아기가 두 돌 넘었을 때 응. 아기한테 뽀뽀를 했더니 아기가 아빠 입에서 똥 냄새나 이래갖고 바로 끊었습니다. 그래요? 예. 잘 새겨 들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님. 네, 오늘 매주 한 번씩 나오시는데, 오늘은 제가 좀 먼저 제가 궁금한 거 좀 여쭤봐도 될 것 같은데요. 요즘은 이번 주 들어서 계속 얘기가 중국에서의 정책, 그리고 네. 뭐 양해, 뭐 이런 거 하고, 뭐 전인데, 뭐 이런 것들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리커창도 무슨 정책 발표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런 것 좀 맨날 들어도 까먹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도 복잡한 얘기 많은데요. 오늘 좀 그 도움이 될 만한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안 그래도 자료로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세요? 오, 대박. 장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스팟으로 날리는 것들이 있는데 날린 거 발표되자마자 근데 그동안 드렸던 말씀 그냥 그대로 나온 거라고 보시면 잠깐만요. 됩니다. 이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요. 저도 맨날 듣고 또 까먹거든요. 똑같은 말씀 또 와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거잖아요. 전지현 애널리스트께서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그죠? 네, 맞습니다. 화면 네. 잡아주시면 네. 보시는데도 편할 것 같은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일단은 그냥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그냥 수치로 보여주는 거 위에 표 보시겠습니다. 목표치 7.5 똑같이 제시했습니다. 작년이랑. 올해 계산해 보니까요. 경제 성장률 작년에 7.7 찍었는데 올해도 한 7.7 정도 찍을 것 같습니다. 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조금 더 나올 것 같고요. M2 증가율은 목표치 13 똑같이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리고 하나 더 보셔야 되는 게 밑에 중국이란 나라는 긴축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금리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금리로 시장의 유동성을 제어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요. 이 나라는 제일 중요한 거는 재정입니다. 재정을 작년보다 9.5% 더 증가시켜 놨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 물가는 2.6인데 3.5까지. 올해도 신규 고용 한 1,000만 명 정도 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이런 거 감안하면 중국 정부의 얘네들이 보면서 조절해야 되는 경제 성장률이나 M2 증가율이나 CPI나 재정 지출 이런 거 보면
이쪽이 올해 생각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거 딱 두 가지로 압축하자 그러면 적극적인 재정을 편성해서 경기를 부양한다. 하지만 부동산 버블과 정부 부채 문제, 지방 정부 부채 문제, 그림자 금융을 제어하기 위해서 통화를 전반적으로 팽창해도 돈이 이상한 데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했다. 이거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피부에 안 와실 것 같아서 현재 나타나는 시장에서 나타나는 뭐 제기되는 우려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중국 보시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놀라시는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요. 최근에 뭐 투자 여기 시황 뉴스 같은데 중국 디폴트 치시면 이게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기업이 망한다, 뭐 중국 경제가 흔들린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중국 위안화 환율을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위로 올라가니까 중국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참 많은데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근거가 이제 부동산 신탁과 관련돼서 이 신탁 쪽에 대한 문제가 좀 심각하다. 그게 이제 그런 얘기가 그림자 많아요. 금융인데요. 예. 그런 거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아, 무시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예. 잠깐만요. 이승원 대표가 기껏 얘기했더니 무시할 만한 거를 질문한 거 쓸데없는 거. 시간 낭비.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려요. 왜 무시해도 되냐면요. 잘 들으세요. 그래요? 그게 노이즈인 게 네. 저번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지금 어떤 단계냐. 국가의 자산을 조금씩 민간한테 이양시켜주고 시장화를 하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걸 하냐. 경제가 커져가지고 경제의 비효율성 이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자꾸 줄이고 그런 게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게 철강, 시멘트 이런 쪽의 산업 구조 정도 거기에 대한 하나의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밑에 다시 잡아주시면요. 오늘 발표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얘기한 게 또 하나의 핵심은 시장화를 통한 경제 비효율성 제거랑 경제 안정적인 성장을 초점으로 맞추고 있다. 네.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요. 금융개혁 심화, 금리 시장화 추진, 금융기관 가격 설정 권리 확대. 밑에 얘기하는 거는요. 위안화 상하 변동폭 확대, 위안화 자유퇴환 추진. 이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그동안은 중국이라는 단계가 우리나라 옛날이랑 IMF 나기 전에 똑같았습니다. 낮은 요소 가격, 임금을 낮게 만들고 금리를 낮게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투자를 촉진해서 경제를 성장시킨다. 근데 커진 겁니다. 커진 단계에서 이제는 정부가 하란 대로 해서 되는 그 단계를 넘어가서 시장이 좀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하면 시장에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시장화를 조금씩 추진시켜주는 거거든요. 위에 금융개혁 심화, 금리 시장화 추진, 금융기관 가격 설정 확대 이거는요. 조금씩 민간 금융 시스템을 조금씩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밑에 있는 건 뭐냐면요. 위안화 상하 변동폭 확대, 위안화 자유퇴환 추진 이런 거는요. 이제 영내에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영내 교육이 많아지다 보니까 위안화의 쓰임새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싶은 겁니다. 당연히 외환 시장을 조금씩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2005년부터 관리 변동 환율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한 10년 정도, 2005년부터 지금까지면 한 8년 정도 위안화가 계속 강세가 온 겁니다. 세상에 그렇죠. 예. 이렇게 안정적인 금융자산은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계 같은 데서 레버리지를 이렇게 해서 위안화에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 위에 표 보시면 올해도 M2 증가율이 13%입니다. 근데 작년에 13.6입니다. 위에서 온건한 통화 정책이라 그랬지만 여기 뒤에 밑에 보시면 유동성에 대한 미세 조정을 조금씩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밖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이거를 위안화로 바꿔주는 과정 속에서 위안화 유동성이 풀리는 게 싫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너네 많이 그냥 함부로 그렇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이렇게 들어올 정도의 여기가 너네 돈 먹고 가는 시장이 아니다.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된다. 왜냐면 함부로 많이 들어오면 나갈 때 함부로 많이 나가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네. 인민은행이 위안화 변동폭을 늘려준 겁니다. 보통 1월 달에 막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부동산 버블인가 아닌가. 그림자 금융이 문제인가 아닌가. 보통 이럴 때 중국 인민은행이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이제 작년부터 그런 얘기를 안 해줍니다. 왜? 그렇게 해서 나가는데 보통 이제 위안화를 막아줬거든요. 그 일간 변동폭을 1%를 제어해가지고요. 이걸 풀어버린 겁니다. 그럼 나가. 그러다 보니까 레버리지를 써도 함부로 들어온 애들이 이제 코피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뭐냐면요. 버냉키 의장이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뭐냐면 버냉키 의장이 작년 5월 26일 날 테이퍼링에 대한 시그널을 줬습니다. 실제는 12월에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왜 12월에 할 걸 왜 5월에 미리 얘기했겠습니까? 이거는
이런 거죠. 12월 달까지 얘기를 안 해주고 하면 갑자기 변동성이 너무 많이 커지는 겁니다. 보시면 재밌는 게 5월 26일 날 글로벌 중시랑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는데 실제로 시행하게 되면서 변동성이 그때보다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내 시장의 내성을 좀 키워줬죠. 그러니까 시장이 먼저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시장의 기대를 보통 변동성을 어떻게 조절하냐면요. 단기적인 변동성을 계속 낮춰주면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단기적인 변동성을 좀 용인해주면 장기적인 변동성은 줄어들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버냉키가 시장의 기대를 제어하려고 5월 26일 날 미리 얘기를 했던 것처럼 위안화의 장기적인 변동성을 제어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이걸 풀어준 거고요. 최근에 중국 디폴트 기업 부실 나는 거는 뭐냐면요. 중국이 위험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낮은 금리와 낮은 요소 가격, 임금 이런 걸 통해서 투자가 되는데 이제는 여기가 더 들어간 비효율이다.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일부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서 일부러 망할 건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중국 경제 문제가 없는 게 이게 중국 경제에서 그런 것들이 망하면 중국 경제가 타격을 많이 받을 정도면 그런 거 망하게 안 내버려 둡니다. 은행 위험할 때 은행 망하게 안 내버려 두면 똑같습니다. 그런 거 몇 개 무너져도 중국이 생각하는 비효율성을 제거하면서 안정적인 경제 성장으로 가도 문제가 없겠다는 확신이 들어가지고 이런 거를 조금씩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갖고 자꾸 얘기하면 이제 침소봉대 하는 적이 되겠네요. 밑에 한번 더 잡아주시죠. 근데 이 얘기는 오늘 제가 한 일주일 전에만 해도 이런 얘기하면 잘 안 먹혔는데 오늘 리커창이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때마침. 네. 이거 왜 하는 건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위안화 얘기는 쭉 떨어질 겁니다. 쭉 들어가기 시작할 거고요. 뭐 중국 기업들 한 1, 2주 동안 부실 난다 이런 얘기 조금 있으면 작년에 보시면 15금리가 잠깐 급등했을 때 사람들이 막 놀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보고서에 중국 자금난 절대 아니다. 일부 이제 부실 기업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옛날 같았으면 15금리 올랐을 때 인민은행이 바로 들어와 버립니다. 막아주거든요. 이런 거 안 막아주는 게 일부 부실 기업 떨라 그러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밑에 세부 정책들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얘기했던 게 부동산 투기 억제 재차 강조. 이 얘기는 13%의 지금 통화 증가율을 살짝 잴 수 있다는 미세 조정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여기 보시면 지금 물가 2.6인데 목표가 3.5라 그러면 이거는 그렇다고 유동성을 많이 죄진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2014년 2,700만 톤 철강, 4,200만 톤 시멘트 생산 캐파 감소. 철도와 통신산업에 대한 증치세 범위 확대. 이 얘기는 뭐냐면 비효율성을 제거하기도 구조조정 계속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시면 고정예산 투자의 합리적인 증가속도 유지할 것.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경제 성장률에서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을 줄여도 중국 경제 성장률 이게 만약 중국은 50이 투자입니다. GDP에서. 이게 이제 갑자기 떨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성장률이 다운되고 위에 보시다시피 올해도 1,000만 명의 고용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급격하게 이런 걸 하면 성장률이 떨어지고 고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뭘로 막아? 이 얘기는 뭐냐면 오른쪽 보시면 산업 구조조정 여파를 SOC로 다 상쇄해버리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 그때 말씀드렸는데 지방정부 대출 규제 통제 이런 거 나오는데 그렇다 그래서 지방정부를 죄가지고 도시화를 해칠 거냐 이게 아니고요. 그때 말씀드린 조세권 준다 그러고 말씀드렸었고 얘한테 캐퍼를 자꾸 준다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 오늘 했습니다. 지방정부 대출 규제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 다음에 뭐 얘기했냐면 지방정부 채권 발행량을 500억 위안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뭘 얘기했냐면 예금 보험제도 예보 같은 거 만들겠다 그랬고요. 그때 말씀드렸던 게 조금씩 은행들 민간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민영 자본의 금융기구 투자 확대 민간 은행들 만들어준다는 얘기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방정부 부채를 규제하는 건 맞는데 도시화를 위해서 자금을 확보해 지방정부가 주체가 돼야 되는 중서부 지역의 도시화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채권 발행을 해서 너네 자금 여력을 확보하게 만들어주고 조세권 주고 시장화를 통해서 일부 금융기관들 만들어서 민간이랑 같이 해라. 그럼 지방정부 부채 부담이 떨어지거든요. 계속 도시화 계속 해주겠다는 얘기고요. 뭐 이런 것들 보면 내수 중심으로 중국 경제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이런 의지가 표명된 거고요. 그럼 당연히 중국 소비주랑 중국 진출 자동차 부품주들 그때 말씀드렸을 때 중국 소비주가 먼저 뜨고 그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차 부품주 조금씩 확산될 거라 말씀드린 조금씩 그런 기운들이 지금 느껴지고 있고요. 그러면 그 중국 그 진출한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 탑픽스하고 그 밑에 얼라들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대표적인 얘기는 그냥 아직 안 됩니까? 중국 아직 하수라서 그런 걸 모으는 거야.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원자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요. 이코노미스트 겸 투자 전략가고요. 이분은 하는 일 자체가 잡 디스크립션에 종목을 찍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세요? 종목을 알아서. 종목을 어떻게 하냐면 김주권의 자동차 업종 담당자가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대규모이기 때문에 네네. 현대차, 기아차 같은 큰 메이커라는 분들이 계시고요. 약간 주니어급에서 네. 부품주 하시는 분 계세요. 네. 거의 레포트를 찾아보면 부품주의 선호도가 쫙 나오거든요. 네네. 그거를 우리가 내일 찾아갔고요. 네. 이분은 또 대학원에서 자동차 공학 전문하신 분이거든요. 예. 그분이 내일 정리를 해주시면 깔끔하겠죠. 아, 왜 저한테 자꾸 일을. 아니 그게 맞다니까. 이분한테 물어보면 네네. 아, 그게 손님 부르고 그건 네네. 예의는 아니라는 거지. 내가.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봤자 예. 회사에서 걸려요. 네네. 아니 걸린다기보다는 회사에서 좋게 사는 건 아니에요. 예, 왜냐면 자기의 이게 뭐냐면 전문가들로 닭글씨란 게 있어요. 네네. 그 남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니, 또 조심스럽게 남의 영역이면 대표로 나오셨으니까. 아니 예. 그래도 이거는 대키움증권은 네네. 그런 시스템을 알겠습니다. 잡을 수 있다는 거 예. 그렇게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정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또 수요일 날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일주일에 한번 모시지만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네네. 정전 이코노미스트 겸 투자 전략가가요. 오늘 또 한 수 많이 배웠고요.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요. 잘 헷갈리잖아요. 네. 뭐 당도 있고 뭐 특히 대회가 또 이렇게 많아요. 이 네네. 사람들은요. 우리 그 키움증권 마주옥센터장님이 이 성씨가 일단 마시지 않습니까? 약간 이제 중국풍으로 이렇게 중국 부호가 대부호 같이 생기셨어요. 일단 이미지가 외부로 풍기는 이미지가. 그래서 아마 중국 쪽에 좀 비싸는 거예요? 그 인상은? 아니요. 중국 쪽에 강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앞서 이제 오늘 지금 순서가 꼬였습니다. 왜냐하면 전전 이코노미스트가 또 일정이 있어요. 네네. 보통 때보다 조금 일찍 나오라고요. 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랬고요. 오늘 뭐 업종 레포트로 좀 바로 들어가죠. 그러면서 오늘 토크 배틀까지 같이 하겠는데요. 오늘 현대차부터 얘기 간단히 좀 하고 넘어가 보죠. 일단은 뭐 현대차 지금 화면에 잠깐 보시게 되면 아마 이거 설문조사 기능 됩니까? 저요? 예. 전 할 줄 몰라요. 아, 설문조사 기능 할 줄 모르십니까? 네, 전 왜 저한테 그런 걸 물어봐요? 예. 아, 왜냐면은 잠깐 화면을 지금 보시게 되면 이번 제네시스는 사실 전 디자인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뭔 차이가? 예, 이거 LF 소나타입니다. 이번에 신형? 새로 나오는 신형 이게 그 소나타인데요. 이 소나타 디자인 7세대라 그러는 거? 예, 렌더링으로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제네시스보다는 크게 보이죠. 조금 위표까지 좀 쓰려고 했는 건데 일단 사진은 예. 자동차를 보여주고 얘기를 해야지. 이 LF 소나타가 좀 렌더링 이미지가 좀 제네시스보다는 좀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네시스보다는 조금 더 이미지가 예쁘게 나왔다. 이게 진짜 화면이에요? 아니면 가짜 화면? 이거 렌더링이죠. 렌더링 이미지인데 아. 이 앞에 그릴 부분의 차이가 좀 많은 디자인에서 이제 많은 부분의 차이를 좀 가져오지 않았나. 왜냐하면 제네시스는 그릴이 되게 단순하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에 비해서 오히려 LF가 좀 더 예쁘게 차가 빠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 보고서를 사실은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 사실은 이제 오늘 HMC 투자증권 보고서를 하려고 했는데 어제 거 보고서를 보니까 이게 더 좋아요. 내용이. 그래서 요 뭐 한투의 보고서를 좀 들고 나와봤습니다. 한투? 예. 서성문 연구위원? 네네. 이 양반 어저께 우리 방송에 또 해갖고요. 얘기 많이 들었죠. 예, 그래서 이 한투 보고서가 좀 더 내용이 좋은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들고 나왔는데 보면은 이 LF 소나타가 출시가 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소나타 하면은 이제 국민차, 아니면 이제 베스트셀링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난 한 번도 안 타봤네. 한 번은 소나타 택시 타보셨잖아요. 아니 운전 안 해봐. 운전을 안 뭐 이렇게 드라이빙 네. 직접 안 하셨다고. 근데 이제 이 소나타를 보시게 되면 지금 보게 되면 소나타가 출시될 때 지금 이제 각각 연도별로 이제 그 현대차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에버리지 이제 90% 정도가 움직였다. 소나타 출시 이후. 잠시만요. 뭔 소리래 그게? 소나타가 출시되고 나서 이거 좀 크게 해줘보세요. 예. 좀 더 크게 해드릴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확 볼 수 있게. 네. 소나타가 출시되고 나서 연도별 주가 상승률을 보시게 되면 소나타 출시 이후 지금 보게 되면은 그 현대차의 주가가 평균적으로 90%가 올랐는데요. YF 소나타. 근데 이 YF 소나타는 YF 출시에 앞서서 제네시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YF가 나왔거든요. 현대차의 주가가 200%가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NF 소나타나 EF 소나타 때는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때는 그렇고 소나타 2 같은 경우는 52%, 그 다음에 뉴 소나타 같은 경우는 72%, 소나타는 200%의 주가 상승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상황이 언제랑 많이 비슷하냐면 이 YF 소나타 출시 당시하고 상황이 많이 비슷한데 제네시스 DH 이번에
먼저 출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번에 이 LF 소나타가 출시가 된다라는 것이겠고요. 또 하나는 어떤 또 특징을 또 가지고 있냐면 네. 현재 지금 뭐라 그러죠? 노사정. 예, 노사정위원회. 지금 예, 이 노사 책임자 자체가 지금 보게 되면은 상당히 온건파라고? 온건파 출신의 현대 노조 집행부 이경훈 후보가 당선이 됐다라는 점. 그거 지금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작년 거죠. 9월인가 당선된 거예요? 예, 예. 10월인가? 근데 요 상황 자체가 언제랑 많이 비슷하냐면 YF 소나타가 출시됐을 당시와 이 상황 자체가 많이 유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소나타 효과에 대한 쪽이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다. 뭐 다른 얘기 조금 좀 공돌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뭐 연비에 대한 얘기도 하고 싶고 고장력 강판 얘기도 하고 싶지만 우리 주식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 소나타 효과 현대차에 미치는 영향은 이 정도다. 그래서 최근에 이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쇼커버링이 걸리면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떠나서도 소나타 효과를 놓고 봤을 때는 신고가 갱신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이 대표님이 보시기에 자동차 전문가로서. 자동차는 근데 이제 아주 매력적인 주식은 아니지만 시장 수익률을 비트할 수 있는 주식이다 정도로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의견 좀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조금. 네, 말씀하십시오. 감히. 네. 감히 말씀드려도 돼요? 아니, 편하게. 무서워서? 아주 발을 훅 넣으시면서. 예. 말씀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네. 현대기아차, 현대차건 기아차건, 네.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그런 거는 우리 이승원 대표가 잘 맞추니까요. 그쪽에 쫓아가면 되겠고요. 한 달도 이승원 대표가 잘 맞춰요, 보니까요. 한 달짜리도요. 지난번에 SK하이닉스 4만원 찍는다 그랬잖아요. 네. 갔다 왔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하여튼, 제가, 지금도 좀 배우려고 그러는데요. 중국말을 좀 배우려고 그래요. 농담이 아니라요. 네. 아까 제가 구글 블로그를 하고 있다는데요. 저는 한국 블로그가 없잖아요. 네. 영어로 제가 잘난 체하면 영어로 블로그가 하나 갖고 있어요, 제가. 지금 그 얘기하고 싶으셔갖고 훅 들어오신 겁니까? 그런 건데 사실 하고 싶은 거는 네. 중국 블로그를 하고 싶어요. 중국. 중국 블로그. 자동차는 우리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상식적으로요. 1000명당 인구 1000명당 100대가 넘어가는 것이 상당한 분기점입니다. 1000명당 100대 넘어가면 쉽게 해서 자동차가 쭉쭉쭉 팔려나가요. 연 네. 15% 20%씩 팔려나갑니다. 근데 우리나라 몇 대냐면요. 350대 정도 나옵니다. 일본이 한 560대 정도 나올 거예요. 어바웃으로요. 또 찾지 마세요, 제발. 네, 안 틀렸다고. 찾습니다. 미국이 한 800 몇십 대 나올 겁니다. 근데요. 중국이요. 2012년 기준으로 87대 정도 나옵니다. 87대에서 90대가 채 안 나와요. 작년에 2014년께 아직 안 나왔는데 한 94, 5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2014년, 올해가 4년인가? 2014인가? 2015년 되면요. 1000명당 100대 갑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대중화 시기에 가고요. 그 시기가 공교롭게도요. 중국은요.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1인당 GDP가 $10,000 가는 시대가 2015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바뀝니다. 많은 것이 바뀌고 있어요. 대표적인 거 얘기 갑자기 딴 얘기 하나 훅 해드리면요. 중국 사람들이요. 1년에 작년 기준, 죄송합니다. 2012년 기준으로요. 2012년 기준으로 9,200만 명 정도가 해외 여행을 갔어요. 네. 2017년 기준으로요. 17년, 이제 그것도 정확히 17년인가 18년인데요. 중국 정부에서 제가 나중에 보면 그 사이트 그렇게 써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2017년인가 18년 가면요. 3억으로 늘어나고요. 4억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하도 엄청나게 바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요. 그래서 하여튼 자동차는 된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현대나 기아차 똑같은데 현대 기아차 중에 현대차가 좋다. 그리고 현대차가 더 좋다는 건요. 어저께 쓴 양반 서성문 연구위원이 네. 저희 방송 전화로 연결할 때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현대차다. 왜를 말씀하셔야죠. 기아차보다 영업이익이 훨씬 높고 올해 신차 예. 효과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전해드립니다. 상반기는 좀 현대차인 것 같고요. 하반기로 가게 되면은 기아차도 또 이제 신차가 이 출시가 되기 예정이기 때문에 상반기 현대차, 하반기 기아차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다음 레포트는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요. 네. 이거 좀 약간 짜증이 납니다. 네. 제가 운빨이 없는 새끼가 됐어요. 운빨이 없는 새끼. 스스로 새끼야. 왜 그러십니까? 운빨이 없는 새끼야. 대박으로 올라고 신고가 나고 있는데요. 하루 이틀만 먼저 나왔으면 제가 빳빳한 돈 1,000원짜리 10개 뺏길 새끼가 아닌데 제가. 네. 이 엄한 대세님한테 제가 돈을 헌납했잖아요. 네. 인터파크 INT 말씀드립니다. 신고가 오늘 찍고 왔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점잖게 얘기하죠.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또 킴증권에 방송하면서 킴증권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요. 혹시 시간 되시면요. 네. 혹시 시간 되시면 이건 전 잘난 체 하는 성격이 아니잖아요. 네네. 있는 사실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데요. 오늘 저희 방송에 보면 유튜브에 보면 저희 방송 다 보실 수 있어요. 네네. 화질도 상당히 좋습니다. 와우랑은 차원이 안 되게 좋아요. 정말 이거 보면요. 다시 보기가요. 저희 방에 저희 머니투데이 들어가셔서요. 굿모닝 증시큐 2부를 보시면요. 정확하게 9시 8분 현재 주가가 마이너스 100원 플러스 보합할 때 오늘의 관심주 인터파크 INT 과감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진짜 거기 딱 나와요. 그런 얘기 하시려고 지금 얘기를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딱 이 레포트가 오늘 레포트가 그 말씀 다시 드리는데요. 두 개가 나왔습니다. 오늘 두세 개가 나왔는데요. 목표 주가는 이렇게 높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28,000원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요. 인터파크 INT가 처음에 상장됐을 때는 14,000, 5,000 비싸다고 난리들 쳤잖아요. 네. 해봤자 2만 원이라고 쓰는 애들 몇 명 있었는데요. 이제 한 달 지나니까 레포트가 두 군데 나왔는데요. 27,000원, 8,000원 레포트 나왔는데요. 이것도 저거 아셔야 돼요. 왜냐면 저는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전 개인적으로 큰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거는. 네. 이거 뭐 내일은 떨어지겠죠? 떨어져서 상관없어요. 저는요. 네네. 중요한 거는요. 이 28,000원짜리 레포트를 PR이 몇 배로 본지 아세요? 몇 배로 봤습니까? 이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에 딱 하나입니다. 이 깜짝 놀래, 깜놀해, 한마디로. 네. 이거 보면 이해가 안 돼요. 40배입니다. 무려 40배. 40배? 40배를 도대체 어떻게 줘요, 이 40배를. 이따위 주식을. 갈 때까지 갔어. 이겁니까? 어떻게 40배나 주냐 이거지. 28,000원 재정신으로. 40배의 근거가 뭡니까? 응? 40배의 근거.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예. 이 40배를 한 이유가 우리나라 이제 다 좋은데 말이에요. 여행 있잖아요. 외국 여행 가는데 보면 아직도 절대 다수가 여기 레포트 보시면 절대 다수가 아직도 오프라인이 많이 간다는 거야. 오프라인이 많이 간다는 거가 하나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쪽에 이제 얘네가 1등인데요. 아직도 갈 길이 많다. 그러니까 먹을 파이가 많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친구들이요. 포인트가 많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글로벌 기업이 있어요. 이게 또 중국에 또 얘네들이 있어요. 바이든에서 하는 또 그 여행사가 있어요. 네. 그에 비해서 싸다는 얘기를 하고 있게 또 두 번째 포인트고요. 저 두 개보다 정말 실감나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요즘 보면 저희도 이제 그런 얘기를 저희도 이제 저희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 하는데 요즘은 검색을 하잖아요. 네. 인터넷에서 하는 사람보다 이런 저같이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에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승원 대표도 뭐 살 때 여기서 뭐 물건 사죠? 저는 네, 거기서 삽니다. 여기서 많이 사잖아요. 스마트폰에서 하잖아요. 네네. 인터넷에서 PC에서 별로 안 하고. 근데 이게 빠른 속도로 올라온다는 거야. 엄청 많이 올라가요.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시청자들 주목을 해주세요. 이 부분에 저는 감명을 받았어요. 뭐냐면 이게 제 얘기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 친구 얘기인데요. 오늘 약간 흥분하는데 이거 그래도 저는 하여튼 비싸게 본 거는 사실인데요. 이 친구가 쓴 얘기는 이거예요. 이거는 앱을 깔잖아요. 앱. 네. 예전에 보면 여기 보면 이거잖아요. 인터파크 들어갔다가 온라인 투어도 들어갔다가요. 하나 투어도 들어갔다가 미래 모두 투어도 들어갔다가 자유여행도 쉽게 확 들어간다는 거야. 네네. 근데 이 모바일도 들어가잖아요. 환경이 바뀌면요. 한두 개로 집중되는 현상이 있다네요. 예. 본인 얘기하지 말고 이 친구가 얘기야. 이 친구 얘기. 그러니까 한두 개에 속하면 그 회사들은 수익이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점유율도 쉽게 높여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앱을 잘 안 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한두 번 깔기 시작하면 사람들 처음에 오면 열심히 깔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확산해서 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번 그 시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는 인터파크 IT를 40배까지 줬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요. 근데 이거는 이 친구의 얘기니까 제가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저는 이렇게 그 분석을 안 했습니다. 솔직히 분석을 안 했고요. 제가 갖고 있는 느낌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알리바바에 따라서 지금 전세에 관심이 많이 몰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방송한 것도 딱 보였어요. 인터파크 그리고 인터파크 INT 둘 개 다 장기 매수 의견이다. 라고 하면서도 솔직히 그랬어요. 증권사의 의견을 보면 상당히 이 가격대에서도 비싸다는 사람이 많다라고 참고적으로 하시겠지만 저는 장기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저는 조금 이제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앱을 굳이 설치할 필요 없다. 그러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앱 설치 안 해도 충분히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앱은 조금 더 보기 편하다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그 중국에 있는 알리바바라든가 바이두라든가 아니면은 이 텐센트 홀딩스가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온라인 예금 때문입니다. 중국 그 지금 이번에 전인대에서도 지금 이번에 얘기를 했죠. 지금 이 온라인 특판 예금에 대해서 온라인 펀드 상품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그 용의가 있느냐라는 쪽에서 아직은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언급이 있었는데 이 알리바바가 내놓은 이 펀드 상품으로 지금 중국 돈이 70조가 쏠렸습니다. 70조나? 예, 예.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위챗도 지금 돈을 빨아먹이고 있고요. 시중에 있는 자금을 지금 거의 금리의 2배를 주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 바이두에서 내놓는 온라인 상품, 그 다음에 위챗에서 내놓는 온라인 상품, 그리고 또 이 알리바바에서 내놓는 온라인 상품이 새로운 이 온라인 이 예금에 대한 쪽이 이 포털들의 아니면 온라인 이 대표적인 그 업체들의 자금원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파크 국내는 이제 온라인 예금이라든가 이런 펀드 상품에 대한 판매가 뭐 인터파크 INT에는 적용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같은 밸류에이션을 좀 줄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터파크 INT하고는 조금은 다르다. 그리고 이제 국내 환경에 대한 쪽과 중국의 환경이 좀 다르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늘 우리 방송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네. 다양한 의견을 주고 있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성훈 대표가 맞다 하면 인터파크 IT 안 되는 거고 제 의견이 맞다 하면 인터파크 한번 관심 갖고 네네.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고요. 종목은 하나만 더 보겠는데 오늘 호텔신라가 말이에요. 네. 이제 외국에 이 친구들도요. 네. 슬쩍슬쩍 10만 원이야. 네. 이거 동네 이름같이 10만 원. 야, 옛다 10만 원인데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이 CLSA에서 지금 보고서가 나왔죠. 호텔 신라에 대한 목표가를 상향을 한다. 여전히 뭐 중국 시장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또 이제 그 면세점과 관련된 쪽, 그 다음에 늘 얘기하셨던 비즈니스 관광 호텔, 이런 부분을 또 지적을 해줬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이 호텔업에 대한 쪽도 더 이상 나쁘지 않다. 그리고 제주도 쪽, 뭐 이런 쪽까지 다 이제 그 광범위하게 언급을 해주면서 이 호텔 신라에 대한 쪽을 목표 주가를 또 상향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앞에서도 이 중국 그 관련된 이 뭐 자동차 소비에 대한 쪽이 늘어난다라는 건데 자동차 소비만 늘어나는 게 아니죠. 지금 뭐 전전 애널리스트도 이제 계속해서 얘기했었습니다만은 중국의 도시화율 증가와 함께 소득의 증가와 함께 소비 지출에 대한 항목이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잠깐만요. 예. 도시화 얘기하니까 갑자기 궁금한데 네네. 도시화가 우리나라 정도가 몇 년이라 했지 중국이? 1977년입니다. 그럼 1977년에 뭐 올랐는지만 알면 장땡이네 그거. 예, 그렇죠. 1977년도에 이제 국내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에 대한 쪽을 좀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볼 수 있을 텐데 국내에서 아주 재밌는 것들이 많았죠. 여러분들 아마 우리 여성 나 그때 시청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아마 아기를 하나 자녀분을 하나 출생하시지 않으셨나요? 제가 이 나이에 80입니다, 이 사람. 네네. 그래서요. 그래서 1977년도에 이제 있었던 일을 보게 되면 설화수가 그때 윤조 에센스를 아마 설화수가 벌써 그때 나왔어? 예, 설화수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윤조 에센스가 1977년도에 개발이 됐습니다. 윤조 엔센스가 뭐야? 태평양 화학에서 설화수 윤조 에센스라고 해서 아마 우리 여성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야, 그거 쌍팔년인데? 머스트헤브 아이템인데 이 1977년도에 첫 개발이 됐었습니다. 또? 그리고 아마 지금 한국 GM의 전신이죠. 세안자동차. 그 세안자동차에서도 지금 보게 되면은 제미니가 출시가 됐었고요. 재민이 내가 아는데? 네, 제미니 자동차가 출시가 됐었고 기아에서는 브리샤2가 출시가 됐었습니다. 야, 근데 그런 것도 어떻게 알아? 제가 또 1977년을 열심히 또 연구를 했습니다. 과거의 시간 여행을 가기 위해서. 이 친구 대박인데 대박. 네, 그래서 이 1977년도에 이제 브리샤2가 출시가 됐었고, 이 또 보게 되면은 다양한, 그때 당시에 보게 되면은 농촌주택 개량 사업도 시작이 됐고, 국민의료보험 제도가 그때 1977년에 시도가 됐죠. 그래서 그만큼 다양한 분야로의 어떤 소비 지출 확대에 대한 쪽이 이루어졌는데, 역시 그런 관점에서 여행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한다라는 점, 이것이 가장 큰 매크로 팩터다라는 쪽을 보시면서 뭐 호텔 신라라든가 이런 기업들에 대한 접근을 또 그 모멘텀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데 말하다 보니까 내가 말하고 나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됐어요. 우리 시청자분 정말 죄송합니다. 이 1977년에 대한민국의 시간 여행이라는 것에 대해서요. 저희가 내일 VOD를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같이 보셔도 좋겠고요. 네. 같이 우리 화면에 송출할 수 있나요? 화면? 여기 할 수 있습니다. 소리가 훅 나가? 네네, 소리가 아마 나가는 걸로 나간다. 알고 있는데. 네. 나중에 소개해드리겠고요. 네. 이거 정말 깜짝 놀란 얘기인데 오늘 시간이 너무나 부족한데요. 제가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이요. 네.
제가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깔끔하게 좀 정리해 왔는데요. 네. 시간이 도저히 안 나오는데요. 이거 있죠. 대신요, 예습할 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습할 거. 예습할 그거 거? 있죠? 딱 한 종목, 우리, 그걸 좀 보여줘. 팟빵에. 우리 네네. 시청자분들 이거 좀 메모를 해주세요. 오늘요. 왜냐면요, 딱 한 종목이란 팟빵에 들어가세요. 딱 한 종목으로 딱 한 종목이라 치세요. 여기 세 개 보시면요. 여기 있습니다. 네네. 거기서 뭘 보냐면, 처음 보는 것은 항상 대박이었다 그런 거 있죠. 처음 보는 것은 항상 대박이다요. 처음 보는 것은 항상 대박이다. 예, 35회 2부가 되겠네요. 35회 2부랑이요. 또 하나 최근 게 하나 또 꼭 있었는데. 들어보셔야 될 건 35회 1부에 네. 앞에서 나오는 중간 부분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유용상 풍수 분께서 좋습니다. 언급해 35회 1부랑 2부를 꼭 들어보세요. 제가 내일 네. 요 얘기를 정리해 드릴 텐데요. 이거는 이분을 모실 수는 없어요. 이 방송에. 네네. 왜냐면 다른 곳에 소속에 계시기 때문에 안 되는데요. 대신에 제가 많은 걸 좀 또 이분한테 배웠기 때문에요. 35회 1부, 2부를 한번 들어보시면요. 절대 후회 안 한다. 절대로 시간 낭비 안 합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코너로 넘어가죠. 네, 두 남자 하이로 코너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본의 아니게요. 저는 그냥 대세님을 키워드리기 위해서 양보의 양보를 계속하고 있을 뿐인데 본의 아니게 또 2대 0으로 돼갖고요. 지금은 거의 스트레이트로 4번 연속 제가 이기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돈한다는 것은 제가 양보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번 술적 한번 해보세요. 먼저 한번 제가 해보세요. 먼저 해볼까요? 지금 지수 포인트가 지금 어떻게 1973.03이니까 1973 갈게요. 뭐 오늘 업하겠습니다. 업이요? 예. 게임의 재미를 위해서 저도 또 업 한번 더 갑니다. 업하십니까? 예. 포인트를 제가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제가 양보하고 정말 져준다는 생각으로요. 76 갑니다. 76. 76이요? 76은 양보 안 하신 것 같은데. 76에 뭐 하겠어요? 76에서 저는 언더 하겠습니다. 언더?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실 겁니다. 3포인트 여유있게 위로 올라가주는 이런 배려의 마음. 네. 76에도 여전히 업 한번 가봅니다. 76에서 여전히 업. 예. 네, 저는 여전히 똑같은 생각 갖고 있는데 어저께랑 반대입니다. 오늘은요, 삼성전자, 현대차뿐만 아니라요, 광범위하게 많은 주식이 시펄겋습니다, 지금. 네, 예를 들어서요. 그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당한 대형주 군단들이 오늘은 한두 개가 아니라요, 다들 많이 플러스 빨가요. 네. 그래서 저는 3포인트 정도는, 약간 터프합니다. 네. 1시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약간 터프하지만, 해볼만하다. 해볼만하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겠고요. 왜 그 76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얘기해 주세요. 일단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가 너무나 적습니다. 일단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가 적다라는 것은 여전히 한국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부분을 좀 반증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아직 우크라이나 사태는 ING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그 국내 시장에서의 적극적인 메리트 부각되기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상황에서 뭐 그 76 언더로 좀 봤습니다. 네, 바로 어저께 뜨고 못했기 때문에 오늘 바로 한번 저희 그 게시판에 올라온 분들 얘기해드리겠는데요. 대박 한류란 분이 계세요. 저희 딸도 연예인 되겠다고 여기저기 쏘다니는데 네. 오히려 한류 관련 주식으로 돈 버는 게 빠를 것 같네요. 하면서요 물어보는 건 건설주 어떻게 보세요? 이분 대박이야 대박. 네. 건설주 어떻게 보세요? 건설주는 뭐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니까 일단은 뭐 여름 지나고 뭐 정말 이제 그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뭐 부동산 시장 별 볼 일 없었다라는 뉴스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착한 대마왕이라고 계십니다. 네. 고마워서요 했는데요. 나중에 혹시 들어보세요. 화면 좀 잡아주세요. 네. 파 투원했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네. 장난삼아 충전했네요. 언젠가 기회 되면 네. 맞는 거 사드리고 싶다는데 이게 팟빵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랑 상관없는 네. 건데 팟을 10개를 기부하셨어요. 네. 그래서 10개면 저희한테 1,000원인가 떨어져요. 네. 그래서 저희는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10만 원이 되면 전액 다 기부하고요. 네, 네. 아직 받은 적은 없어요. 네. 이분이 1,000원어치 큰 돈 기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00원. 네, 1,000원. 감사합니다. 1,000원 먹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1,000원도 저희가 돈이 생기면 다 기부하겠다는 거. 그렇습니다. 한 푼도 안 쓰고 기부합니다. 뿌띠거니님, 네. 이 대표님 자주 쓰시는 분이요. ELK 향후 전망 부탁드린다. 최근 급상승 중인데 오늘 언급하셨던 태블릿 판매 확대 이슈와 관련 있는 건가요? ELK 관련이 있어? 예, 관련이 있고요. ELK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ELK 일진 디스플레이 올라오는 거, 삼성전자의 태블릿 PC 확대 정책과
맞물려 있다라는 점이겠고 아마 스마트폰 부품보다는 태블릿 부품의 비중이 높은 쪽들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어 보이고요. 위원님께서 한글과 컴퓨터 디스하셨지만 저는 한컴은 되든 안 되든 간에 어쨌든 간에 뭐 카지노도 뭐 돈을 벌건 못 벌건 간에 지금 당장은 카지노가 건설되기 전까지는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한글과 컴퓨터도 사용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삼성전자의 태블릿 PC 판매가 늘어날 만큼 지금 매출에 대한 쪽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어서 어쨌든 이 태블릿 PC 관련주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분입니다. MTN 매니아님. 네. 또 특이한 분이야. MTN 매니아님은 MTN에서 쓰셔야 돼? 여기다 쓰셨어? 네. 방송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작년만 MTN에서 빅데이터 보면서 3명 팬이 되었는데 아마 이것은 저랑 이유창이랑 앵커가 있어요. 예쁜 앵커. 이혜림 아나운서를 같이 했는데요. 이혜림 아나운서 안 보이던데 어디 갔나요? 궁금합니다. 물어보셨어요. 개인적인 얘기라서 말하기가 그런데요. 이거는 육아휴직 들어갔다. 네, 출산휴가,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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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10개월이니까 올해 연말이면 다시. 그러니까 올해 연말?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 날 다시 들어와서 일하시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꾸준하게 여기 올려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저희가 내일 사물인터넷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텐데요. 딱 한 종목에 들어가셔서요. 앞서 몇 회 몇 화? 35회 1부 2부입니다. 35회 1, 2부, 2부 보시면 저희 방송에서 못 나올 분이 방송하는 게 있어요. 다른 중고사에 소속해 계시기 때문에 저희 방송에 나오기 힘든데요. 사물인터넷이라든가 처음 보는 것은 항상 대박이라는 거. 그리고 1부에는 아직도 특이한 분인데 이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모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모든 경제나 이런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풍수라든가 사주로 푸는 분이 있어요. 아주 재밌는 분인데요. 이분은 나중에 저희가 연휴 직전이나 이럴 때 약간 재미삼아서 그렇게 모시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명 이렇게 또 대표로 선발 받아갖고 사진하고 받아서 이벤트로 관상 한번 봐드리는 거 같아요. 저는 관상에 증명받은 사람이고요. 참! 이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이성훈 대표를 봤어요. 네. 근데 정말로 올해 운이 트인다 그랬어. 그 얘기, 그런 식으로. 네, 그것 때문에 일부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 1시에 변함없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